안녕하십니까, 케이타들입니다. 오늘은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지난주 10월 말에 낚시를 하면서 구독자님 두 분을 뵀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10월 초하고 10월 중순에는 찌올림도 좋고 하루에 몇 수씩 하셨는데 10월 말이 되니까 입질이 뚝 끊기고 전혀 손맛을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딸깍하는 맞춤을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예민한 찌맞춤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예민한, 딸깍보다 좀 더 예민한 찌맞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낚시터에 나왔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는 이 찌맞춤은 극저소온기,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1, 2월 달에 하우스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채비인데요. 하우스에서도 하루에 뭐 한두 번 손맛 보기 힘들 때, 그럴 때 아주 가볍게 그렇게 찌맞춤을 해서 사용하는 채비이고 찌맞춤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11월, 12월은 딸깍해서 이렇게 한목이나 반목에 맞춘 다음에 쉐링을 달아서 딸깍 해놓고 한두 목 내어놓고 하는 찌맞춤이 아직은 사용하시기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예민한 찌맞춤을 원하시니까 오늘 좀 그렇게 찌맞춤을 좀 알아보고요. 딸깍 찌맞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그런 찌맞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는 지금 2m권 손마터인데 수심이 깊다든가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그러면은 권해드리지는 않는 찌맞춤이고요. 가벼우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수심이 깊으면은 아래 봉돌이 바닥에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찌맞춤을 해야지 안정적인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찌맞춤은 저소온기 때, 특히 1, 2월 달에 극저소온기 때 하우스나 이런 손마터, 한 2m권 되는 손마터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바람이 안 불어야지, 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벼운 찌맞춤을 해야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데에서는 이 찌맞춤을 하게 되면은 너무 가벼워서 흘러다니고 허첨질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원줄도, 이 찌맞춤을 위해서는 원줄도 되도록이면 모노필라멘트, 모노줄을 쓰시고 2호 이하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늘도 좀 작아야지, 작은 바늘일수록 가볍게 맞춰야 되고, 무겁고 큰 바늘일수록 무겁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채비는 가볍게 맞추는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벼운 바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호나 4호 바늘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미늘 바늘, 붕어 무미늘 바늘 3호나 4호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찌맞춤 할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한목이나 반목 정도에 맞춰서 링을 달아서 이렇게 딸깍 떨어지게 해서 케미꼬지가 검은 게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해놓고 한 목이나 두 목 정도 내어놓고 하는 낚시를 그렇게 찌맞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할 그 찌맞춤은 이렇게 뭐 이 케미꼬지가 전부 다 노출되든가 반목이나 한목에 나오게 찌맞춤을 하시고, 만약에 한목에 맞췄다 그러면은 낚시를 할 때는 두목을 내놓고 도합 세목을 내어놓고 낚시를 하는 그런 찌맞춤입니다. 만약에 케미꼬지가 전부 노출되고 살짝 이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두목 정도를 내어놓고 그렇게 낚시를 하시고, 만약에 빨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목수를 조금씩 한 3분의 1 마디씩 위로 올려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은 가장 예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림 낚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채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줄은 1호줄이고요. 1호줄에 찌를 꽂고, 이 찌도 되도록이면은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저푼치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푼치를 쓸수록 밑에 달리는 채비들의 봉돌들이 작게 달리기 때문에 붕어들한테는 이물감도 좋고 아주 예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낚시하시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찌는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좀 저푼치를 쓰시는 게 좋은데, 극저수온기로 갈수록 되도록이면 낮은 부력의 찌를 사용하시고, 보통 하우스에서는 뭐 3푼서부터 한 5푼 사이에 찌를 사용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짧은 게 좋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 끝쪽에 붙이려면은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투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찌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저부력질을 쓰시고, 긴 찌 중에 저부력질을 쓰시고, 채비도 밑에 봉돌도 이 수입벨도 되도록이면 작은 시스로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분할 수입벨 채비로 예민하게 좀 맞춰 볼 거고요. 지금 쓰는 거는 70cm 정도 되는 찌이고, 한 5푼 정도 되는 그런 찌입니다. 5푼. 그리고 중간 목줄은 25cm, 그리고 밑에 수입벨은 0.3g 정도 되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떡밥을 개기 전에 투척을 해놓고 수심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비의 기포라든지 찌의 기포들이 좀 녹을 수 있게 던져놓고 떡밥을 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쪽은 향붕어터이기 때문에 오늘도 향붕어들이 좋아하는 어분으로 물을 한 70% 정도 넣고요. 잘 뒤집어서 찌맞춤을 한 다음에 숙성이 되면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찌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던져놓은 찌를 걷어서 한 40cm 정도 찌탑 길이 정도 내려주고, 위에 원줄도 좀 쓸어주고요. 자, 찌도 한번 손으로 쓸어주고, 밑에 원줄도, 채비도, 그리고 중간 목줄도 좀 쓸어주시고, 자, 찌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찌가 서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받침대에 놓고요. 자, 현재는 그 평상시 맞췄던 것 같이 지금 그 살살살 내려가서 딸깍 떨어져서 케미꼬지가 검은 게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의 지금 찌맞춤이 된 상태입니다. 평상시는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 오늘 할 그 찌맞춤은 그 반목이나 한목에 딱 세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쉐링을 빼서 조금 그 찌탑이 반목이나 한목에 나오게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작은 쉐링을 바꿔 꼈고요. 자, 찌를 당겼다가 찌가 쓰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바람이 좀 안 부는 상태에서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바람이 좀 살짝 불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좀 하우스나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이 찌맞춤을 하셔도 되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고 했을 때 하는 곳에서는 그 밑에 대류가 있기 때문에 대류 채비가 흘러가기 때문에 찌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딱 한목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채비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없고 좀 잔잔할 때 아니면은 실내 낚시터인 하우스에서 하시는 가벼운 채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손마터의 수심도 한 2m권 이 정도 될 때 이 찌맞춤을 하시기 바랍니다. 1.5m에서 2m, 한 2m 50 정도 그 정도 될 때 이 반목이나 한목에 찌맞춤을 해서 맞추는 찌맞춤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딸깍 떨어져서 두목 정도 내어놓고 하는 그런 찌맞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찌가 쓰면은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낚싯대를 밀어서 원줄이 찌에 관여를 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지 정확한 찌맞춤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챔질을 하고 던졌더니 한 반목 정도 딱 나와 있네요. 반목에서 한목 사이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찌를 위로 올려서 한 3마디 정도 나오게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늘 없이 맞추는 무바늘 찌맞춤입니다. 자, 찌를 위로 올려서 세 마디가 나오게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목 딱 나왔고요. 자, 이 상황에서 바늘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늘은 4호 정도, 이채비를 쓰실 때는 바늘이 3호나 4호 정도 쓰실 때 이채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바늘, 붕어 바늘, 무민을 3호나 4호, 3호나 4호를 권장드립니다. 가볍게 맞추는 채비이기 때문에 가벼운 바늘을 쓰셔야지, 무거운 바늘을 쓰시게 되면은 이 채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원줄도 카본줄을 쓰시게 되면은 자꾸 밀고 가라앉기 때문에 일체비로 맞추시면은 이 수입벨이 바닥에 이렇게 닿아야지, 살짝 닿아야 되는데 무거운 바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0점 맞춤 형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빨림이 많아지고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그런 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벨이 바닥에 달덩말덩 이렇게 맞추셔야지 찌 올림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지 바늘 목줄이 눕게 되고 붕어들이 먹기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집어 때문에 조금 크게 달아서 그렇게 낚시를 좀 집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2m권 손마터이고요. 주 5종은 상어입니다. 자, 지금도 세목에 맞춰 놨는데 어분을 콩알 떡밥을 약간 크게 해서 던지니까 좀 멀리 나가서 목수가 조금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좀 더 투척을 하시고 수직 입수가 되게 신경을 좀 쓰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찌가 쓰면은 낚싯대를 당겨서 원줄을 가라앉혀 주시고 찌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낚싯대를 밀어서 수직 입수가 되게 그렇게 해줘야지 찌 목수도 항상 세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낚시 초기니까 다시 걷어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풀스윙 하지 마시고 찌보다 한 20-30cm 앞에 먹이가 떨어지게 그렇게만 던지시고 낚싯대를 들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려놓으시고. 자, 지금 낚시 초기라서 피렘인지 성어인지 지금 건들고는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세목을 내놨지만은 한목을 따서 반목이나 한목을 따서 세목을 내놨지만은 빨림이 심해진다든가 횟수가 많아지면은 목수를 조금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한목이나 반목을 따서 세목을 내놨는데 너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목수를 조금씩 내려서 반응이 올 때까지만 조금씩 내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해놔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해놔도 안 되니까 타점을 목수를 찌 올림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11월 초이고요. 그나마 지금 낮 시간에는 기온이 상승을 해서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붕어들의 입질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뜨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붕어들이 따뜻한 수면 쪽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낚시인데, 바닥 올림 낚시인데, 밥은 바닥에 있고, 붕어들은 이 수중 위층에 떠 있다 보면은 밑에 붕어들이 먹질 않으니까 입질 보는 횟수도 적고 올리는 횟수도 적게 됩니다. 그래도 좀 더 부지런하게 집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지 남들보다 손맛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낚시 초기에는 바로바로
반응이 없으면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심이 깊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다든지 원줄을 좀 두껍게 쓰신다든지 바늘을 좀 크게 쓰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 채비는 너무 가벼워서 맞지 않는 채비이니까 원줄도 모노필라멘트 모노줄 1호나 1호 이하, 그 다음에 바늘도 무민을 붕어바늘 3호나 4호 정도, 그 다음에 수심도 한 1.5m에서 2.5m 사이 손마터 그런 쪽에서 바람 없고 할 때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건들면서 살짝 빨리는 그런 입질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찌가 어느 정도 부력이 있어야지 입질을 했을 때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너무 예민한 접훈찌로 하게 되면은 올림도 너무 빠르고 이 까부는 입질이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접붙이만 선호하지 마시고 적당한 찌로 이쁘게 올라오는 그 정도의 부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좀 무겁게 맞춰 놓으면 움직이는 게 좀 부드러워지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극조소온기에 가장 추운 1, 2월 달에 쓰는 가장 가볍게 사용하는 그런 찌맞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아주 빠르고 좀 까부는 그런 입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집어를 해서 입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빨리는 입질이 나왔고요. 자, 찌도 가볍고 채비도 가볍게 되면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빨림도 많고 까부는 그런 입질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서부 쪽에 위치한 통일로 IC 근처에 있는 손마터인 약수낚시터입니다. 이곳은 수심은 2m권이고요. 주 어종은 향붕어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 낚시 전용터이고요.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쪽 주변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텃밭이 있어서 텃밭을 왔다가 항상 이쪽에서 낚시도 가끔 하곤 합니다. 자, 이쁘게 올라와서 자, 한 수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극초수온기에 1, 2월 달에 가끔 이렇게 쓰는 그런 채비이고, 제가
사용하는 채비 중에 가장 가볍게 그렇게 찌맞춤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 2월 달만 잠깐 이런 채비를 해보고요. 1, 2월 달도 딸깍하는 채비를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하루 종일 진짜 입질 받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 채비도 가끔 하긴 합니다. 채비를 아무리 가볍게 해놔도 붕어가 먹지 않으면 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해서 붕어가 먹을 수 있게 해야지 찌가 올라오기 때문에 떡밥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반목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찌맞춤, 그런 올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붕어가 건드린 것 같고 몸짓으로 찌가 살짝 올라온 걸 챘더니 지금 비늘이 올라왔는데요. 정상적으로 먹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저수온기 때는 붕어들의 입질 횟수도 적고 올리는 폭도 적기 때문에 반목 한 목이 붕어가 이렇게 밥을 먹고 고개를 이렇게 들을 때, 고개를 싹 들을 때 반목 한 목이 싹 올라오는, 그럴 때 챔질을 해야지 후킹이 제대로 됩니다. 찌올림을 본다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허챔질이 되고요. 붕어가 뱉었어도 찌는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한목 두 목 정도 올라올 때 좀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입걸림이 제대로 되고 허챔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고기들이 손마터이고, 이거는 수면적은 손마터이기 때문에, 이곳은 손마터이기 때문에 수면적은 적고 개체수는 많기 때문에 입질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부지런히 집어를 해야지 그만큼 내가 손맛으로 볼 수가 있지, 그냥 던져놓고 마냥 있으면은 하루에 입질 보는 횟수가 적게 됩니다. 자, 지금도 저수온기다 보니까 올라오는 폭이 반목 한목 이렇습니다. 자,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 보려고 나도 채질 않았더니 지금 반목이나 한목 지금 이런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고기들이 집어가 돼서 좀 더 많이 모일수록 서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찌 올라오는 폭이 커지니까 집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분 콩알이지만은 물속에 던지면은 빨리 풀리고 바늘 귀에 있는 부분이 좀 남아 있게 해야지 집어도 빨리 되고 입질도 빨리 오게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해놓으면은 입질도 늦어지고 후킹도 잘 안 됩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 뭐 소류지나 일반 노지에서, 자연지에서 낚시를 할 때는 좀 기다리는 낚시를 할 때는 좀 딱딱하게, 뭐 구루텐도 그렇고 좀 딱딱하게 해서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손마타나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는 많이 있고 짧은 시간에 빨리 잡는 그런 낚시를 선호들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떡밥이 빨리 풀리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부지런하게 떡밥을 줘야 됩니다.
자, 지금도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 걷어서 다시 줘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낚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받침대를 설치해 놓은 앞에 어떤 물건이나 사물들이 있으면은 그쪽을 딱 확인해 놓으시고 그쪽 방향으로 항상 던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좌우측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도록이면 같은 장소에 던져야지 집어군이 형성이 돼서 입질을 빨리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현재 세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은 흔들림도 많고 채비 운영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그런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딸깍 마침보다 좀 더 예민한 마침을 좀 질문을 하셔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올림 낚시 중에 가장 가볍게 사용하는 그런 찜마침과 찌마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딸깍하는 찌마침을 마치시고 부지런히 밥을 주고 기본을 지켜서 낚시하는 그런 낚시가 조과가 더 좋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현재 보니까 입질 형태가 가벼운 찌마침이면은 뭐 많이 올라올 것 같지만은 지금 11월 초이다 보니까 입질이 아주 반목 한목 이렇게 지금 입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낮에 위쪽에 햇빛이 있고 위에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붕어들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이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입질 폭이 아주 적고요.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서로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입질 폭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낮 시간이기 때문에 위에 수온이 햇빛도 뜨고 위에 물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들이 위에서 지금 떠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집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고기들이 내려가서 모이게 되니까요. 부지런히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낚시터에서 이렇게 두세 분, 서너 분이 오셔서 크게 떠들면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소음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작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좌대 같은 경우에 쿵쿵거리지 않게 살살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붕어들이 지보한 곳에서 계속 먹이 활동을 하지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굴면은 고기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저소음기 때 그렇게 떠들고 쿵쿵거리면 입질 보는 횟수가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성인들, 특히 남자들의 이 굵은 저음 목소리가 붕어들한테는 아주 거슬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남자들 성인 목소리 굵은 저음은 고기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조금 전에도 찌는 부드럽게 올라왔는데 허참질이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찌맞춤이 좀 너무 예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찌는 반응은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허참질이 나오는 횟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하우스나 저소음기 때 아주 예민하게 쓸 수 있는 찌맞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찌맞춤을 했고요.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린 게 부분이 어떻게 찌의 표현이 되는지 한 서너 번만 보고 몇 번 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도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온 그런 찌올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소음기 때는 이 낚시터에 가시면은 어디나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저기 그늘이 져 있는 쪽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저소음기 때는 해가 이렇게 비쳐서 따뜻한데, 물도 햇빛을 받아서 좀 따뜻한 쪽 그런 쪽이 입질을 받기가 더 유리할 듯 싶습니다. 햇빛을 받으면은 찌를 보는 거나 낚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입질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으면은 햇빛이 비치는 그런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낮 시간이고 물의 온도가 위에가 따뜻하기 때문에 투척을 하니까 떡밥이 내려가기 전에 받아먹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 걷어서 다시 떡밥을 갈아줘야지 집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낚시터에 오게 되면은 기존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접고 그 물고기를 잡고 찌에 올림을 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그 스트레스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멀리 날리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낚시를 다녀야지 뭐 물고기만 뭐 그냥 잡으려고 그렇게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렇게 낚시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재미로 그렇게 느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나 재미로 그렇게 하셔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서로 즐길 수 있고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그냥 뭐 스트레스 안 잡혀서 스트레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낚시터 온 자체를 즐기시고 채비를 하루에 몇 번씩 하더라도 그 재미에 그걸 즐기시고 한 마리를 잡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낚시를 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받침대보다 약간 우측으로 던졌더니 목수가 조금 더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바람이 불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람이 불 때는 약간 좌측으로 던져야지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지금같이 그냥 던졌던 그 생각하지 않고 던졌더니 약간 우측으로 떨어져서 목수가 세목보다 더 나온 세목 반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시면서 같은 자리에 던졌는데 자꾸 찌가 내려가게 되면은 왜 내려가지 하지 마시고 목수를 좀 올리셔서 내가 원했던 그 목수의 세목이면 세목에 딱 놓고 낚시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하다가 또 변하면은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낚시를 하게 되면은 붕어가 잡히면서 챔질을 해서 잡히면서 바닥에 이물질이나 슬러지들을 딱 꼬리로 치게 되면은 슬러지가 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심이 약간 한두 몫씩 깊어지게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하시는 몫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 앞으로 신경 써서 던지니까 원하는 목수가 딱 나오게 됩니다. 항상 낚싯대 앞에 내가 목표로 하나 삼아 놓으시고 뭐 타이어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목표를 삼으시고 미리 봐뒀다가 투척을 할 때마다 그걸 보시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낚시가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같은 위치로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중간층에서 투척을 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붕어가 끌고 내려가는 거는 채게 되면은 목줄이나 원줄이 끊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끌고 가면은 채지 마시고 그냥 살짝 들어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끌고 들어가는데 채게 되면은 채는 힘에 끌고 들어가는 힘에 배가 되니까 원줄이나 목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부드럽게 아주 잘 올린 그런 입질입니다.
한 마리가 더 나왔고요. 자, 말씀 도중에 고기가 나와서 끊겼는데요. 딸깍, 케미꼬지 딸깍 하는 찌마침보다 조금 더 예민한 찌마침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그걸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셔서 오늘 낚시터에 나와서, 딸깍보다 좀 더 가볍게 맞히고 예민하게 맞히는 반목이나 한목 정도의 찌마침을 하고 세목을 노출하고 낚시를 하는 그런 찌마침을 하고 낚시를 좀 해봤고요. 저는 이 마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극저수온기 때 아주 추운 1, 2월 달에 하우스에서 하루에 한두 마리 잡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가끔 이렇게도 가볍게도 맞춰는 봅니다. 근데 저는 보통 반목이나 한목에 맞추고 링을 껴서 딸깍 떨어뜨리고 한목이나 두목을 내어놓고 하는 낚시를 좀 더 좋아하고요. 이런 찌마침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떡밥을 교체해주고 집어를 시켜서 찌가 올라와서 잡는 그런 낚시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밥을 한번 던지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주 떡밥을 갈아서 집어를 시켜서 잡는 그런 방법이 찌를 가볍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더 예민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열심히 집어도 하고, 그리고 낚시하면서의 기본적인 운영술, 투척이라든지 챔질이라든지 수직 입수라든지 그런 데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시면은 입질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마트에서 K타들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